여기 한 외국인 남성이 업체 담당자들과 언성을 높여가며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은 누군가와 꼭 껴안고는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대체 이 외국인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 살고 있는 클로디오라고 합니다. 저는 멕시코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개발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최근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되었어요. 멕시코는 아직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연구나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투자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래서 이번 비즈니스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게 맡겨진 일은 천연 자원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수출, 수입을 하는 관계를 넘어 더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가 되어야 했죠. 제가 선택한 곳은 중국과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우리 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천연가스, 우라늄 등의 10종 이상의 에너지 천연 자원을 보유한 국가였고, 한국은 천연 자원은 없는 나라였지만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거래처인 중국과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죠. 중국에서는 47일, 한국에서는 29일 일정이었는데 총 합쳐 76일이라는 긴 시간이었기에 아내와의 대화가 필요했지만 저는 아내가 당연히 제 출장을 흔쾌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생각과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당신이 아닌 다른 직원이 가면 안 되는 일이겠지라며 저의 출장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항상 제 일을 존중해주는 아내였기에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내의 급작스런 눈물을 보고 놀랐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아내는 병원에 다닌 지 오래되었고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었죠. 그런데 약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6살 된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우울증 약을 먹으면 잠이 와서 딸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지 않아 아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와 아이를 두고 가는 건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너무 미안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장을 펑크 내는 것도 문제가 컸습니다.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인물인 제가 이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빠져버린다면 저와 함께하는 팀원들과 그들의 가족, 회사마저 위기에 처하니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회사에 솔직하게 알리고 아내와 딸과 함께 출장 가는 것을 허가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잘릴 각오로 말한 거였는데 다행히 회사는 이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긴박했다는 의미였죠. 저는 사비를 들여 아내와 딸을 데리고 천연 자원 확보를 위해 출장지인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중국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중국은 참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자원과 인력이 풍부한 나라였죠. 인건비도 저렴해서 중국에 어떤 공장을 세우든 무리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아의 강대국으로서 파워도 막강했기 때문에 중국이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했죠. 저희 가족은 괌이나 발리와 같은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일정은 아니었지만 중국같이 큰 나라라면 아내와 아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비록 출장으로 떠나는 거였지만 그래도 나름 기분이 좋았습니다. 중국 공항에 착륙했고 저는 아내와 아이의 손을 잡고 짐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를 마중 나온 중국 거래처 직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중국 공항은 거대하면서 인파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경제 대국답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은 숙소와 일정들을 준비해 두었으며 직원들이 공항에 마중을 나와 있을 거라고 했었기에 당연히 저희를 마중 나온 중국 기업의 직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았죠. 저는 곧장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사실 중국 업체에서 마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공항에서 기다릴 이유도 없이 바로 숙소로 이동을 했을 텐데 혹여라도 뭔가 소통에 오류가 있었나 싶어 한참을 공항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나 많은지 아내와 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담당자와 통화를 한 건 10통 가까이 전화를 한 뒤였어요. 저는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담당자이니만큼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담당자는 뭔가 바쁜 목소리로 도착일이 오늘이었냐면서 자신은 내일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준비해둔 호텔 주소를 알려줄 테니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될 거라며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고는 급하게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화하다가 수화기 안에서 골프공을 때리는 타격음과 나이스샷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제 통화 목소리에 언성이 높자 아내는 무슨 일 있는 거냐며 묻더군요. 별일 아니라면서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불같이 화가 나고 있었어요. 수저우 공항에서 숙소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베이징 방향으로 약 2시간 20분 정도를 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속버스 안에서 정말 황당한 사건을 마주하고 말았었는데요. 제가 구매한 티켓의 좌석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던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여긴 우리 좌석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중국인은 손을 절레절레 저으며 영어를 못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더군요. 공항서부터 예민해 있던 저는 번역기를 들이밀며 우리 자리니 비켜달라고 했는데 중국인은 자리에 일어나더니 오케이를 하곤 우리 좌석 바로 뒷자리로 자리를 비키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중국인의 표정이 굉장히 비아냥대는 표정과 중국말을 써가며 자리에서 비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었다는 걸 단 몇 분 만에 알고 말았었는데요. 자리에 아이를 앉히려고 하고 있었는데 중국인이 앉아있던 저희 좌석 바닥에 침이 잔뜩 뱉어져 있더라고요. 말도 통하지 않는 중국에서 아내와 아이도 있는데 싸우고 싶지 않아서 아내와 아이는 그나마 깨끗한 쪽에 앉히고 침이 잔뜩 뱉어져 있던 자리에는 제가 앉아 최대한 침을 밟지 않게 애썼습니다. 속으로 영 찝찝하더군요. 이렇게 2시간이 넘게 가야 했으니 말이죠. 버스에는 점점 사람들이 올라타기 시작했고 버스 좌석에 이미 사람들이 모두 다 차서 앉았는데도 중국 고속버스는 사람들을 계속 태우더군요. 버스 인원 초과가 분명한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결국 버스 아는 사람들로 꽉 찼고 중국인들의 시끄러운 소음과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냄새들이 버스 안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 바닥에 있던 침을 피하기 위해 애쓰던 제 구두는 이미 그 침을 밟고 있었죠. 얼마나 갔을까요?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버스가 우리 때문에 차를 쓸 리도 없었고 조금만 참아보라고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버스는 한 휴게소에서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버스에서 내렸는데 정말 살 것 같더군요. 버스 안에서 소음과 쾌쾌한 냄새에서 벗어나니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휴게소 화장실로 갔고 저는 휴게소 구석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 아내와 아이가 버스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데 아이가 큰 소리로 울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다가가 왜 그러냐면서 아내에게 물었는데 아내의 표정도 뭔가의 기분이 나쁜 것처럼 상기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말로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는 문도 없이 모든 곳이 개방되어 있었고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도 있었다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은 소변을 보지도 못했고 딸은 겨우 소변을 보긴 했는데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서 급하게 옷을 챙겨 입히다 바지가 소변에 조금 젖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 아이의 허리춤에 둘러매어 주었고 울고 있는 딸에게 괜찮다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내가 걱정이었죠. 분명 아내도 화장실이 급하다고 했었는데 소변을 보지 못하고 나왔다고 했었으니까 말이죠. 아내는 한번 참아보겠다고 말했고 저희는 다시 버스에 올라탔는데요. 얼마 뒤 저희 가족은 너무 충격스러운 장면에 어쩔 줄 몰라 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고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출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운전석에는 버스 기사가 없었고 버스 밖을 창문으로 보니 기사가 중국인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버스가 주차되어 있던 휴게소 옆 잔디 위에서 정말 믿기 힘든 장면들을 보고야 말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변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화장실에 워낙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소변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휴게소 잔디 위에서 그냥 소변을 보던 것이었어요. 운전기사는 출발해야 하니 빨리 버스에 탑승하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중국인들은 아직 일행들이 화장실에서 오지 않았다며 버스를 지연시키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어떻게 이런 나라에 40일 이상을 있어야 할지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다시 비행기를 끊어 멕시코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패키지 여행사에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수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를 체결하러 온 나라였는데 첫날부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렵사리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향했고 딸을 데리고 카운터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는 당황한 표정을 하며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휴게소 생각이 나서 아내에게 여기도 화장실에 문이 없냐고 물었더니 다행히 그건 아니었는데 아내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내가 메고 있던 핸드백 옆구리가 찢어져 있었고 핸드백 안에 있던 지갑이 분실되었다는 거였죠. 찢어진 부위를 보니 이건 누가 고의로 찢은 자국임이 분명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을 당했던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고속버스, 그리고 휴게소까지 사람들이 어디에나 붐비고 있었고 분명 그 속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거라고 예상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렇게 된 이상 뭘 어쩔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에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저보다 지갑이 분실된 것에 더 힘들어하는 아내의 표정을 보니 저까지 혼란스러워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여권은 제가 들고 다니던 여행 가방에 들어있던 터여서 도둑맞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아이는 호텔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는 걸로 하고 저는 중국 업체와의 미팅을 위해 중국 회사로 향했습니다. 어제 겪었던 일들 때문인지 영 컨디션이 좋지 않았죠. 유쾌하지 않았던 발걸음과 찝찝했던 제 예상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중국 업체 담당자들과 미팅을 가졌는데 중국인들은 그야말로 막무가내 그 자체였어요. 제가 출장 오기 전에 분명 저희 회사로 보내준 계획서에는 엄청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진실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 묻자 중국인들은 이제 준비를 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고 저희 회사와는 다르게 늦장을 부리면서 자원은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자원이 많은 건 알겠는데 계획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거늘 우리 회사에 보내준 계획서들에 써있던 내용들은 하나도 지켜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을 찾은 이유는 중국 기업에서 보내준 계획서대로 중국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었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문제가 없다면 계약까지 체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이런 방만한 행태에 더 이해할 수가 없던 것이었어요. 대체 왜 제가 중국까지 온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생각도 가졌습니다. 어차피 이번 사안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저에게 있던 것이었기에 이런 중국 사람들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서류만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분명 더 큰 사단이 났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그날로 저는 숙소로 돌아가 짐을 챙겨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조금도 더 있고 싶지 않았죠. 그런 제 모습에 아내도 당황했는지 아니 한 달하고 보름 정도는 중국에서 지내야 한다더니 무슨 일이냐면서 묻더군요. 당연히 그럴 만도 하죠. 중국에 온 지 단 이틀 만에 이런 결정을 했으니 말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오늘 첫 미팅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던 것들을 시찰하며 확인하는 수순으로 넘어갔어야 했지만 중국 업체에서는 뭘 준비하거나 해둔 게 없었으니 제가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47일 일정이었는데 이틀 만에 중국을 떠나게 되니 45일이란 시간의 텀이 생겨버리더군요. 한국 업체와의 미팅은 정확히 48일 뒤였습니다. 한국 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사정 이야기를 하자 일정을 앞당겨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12일이라는 시간차가 생겼고 중국에서는 단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으니 일단 한국으로 넘어가자고 하고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내심 걱정도 되더군요. 아시아 경제 대국이라던 중국의 실상이 이랬는데 한국도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었죠. 사실 아내와 딸을 데리고 먼 타지인 중국까지 와서 뭐 하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없었어요. 정말 온갖 고생만 하다가 중국을 떠났던 터에 한국에서 마저 중국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할지도 몰랐으니 말입니다. 걱정과 우려 속에 한국에 도착한 저희 가족은 입국장을 지나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큰 종이에 멕시코에서 온 클로디오 가족을 환영합니다. 라고 적은 피켓을 든 몇 명의 사람이 저희를 마중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한국 담당자도 저희가 12일이라는 텀이 생긴 건 알고 있었지만 회사와 회사의 일정이 아닌 12일이나 빠르게 온 터였기에 한국 기업에서 저희를 마중 나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담당자들은 아내와 저의 짐을 들어주고 곧장 준비된 차량으로 저희를 안내했는데요. 아이가 정말 예쁘다면서 아이와 장난도 쳐주고 먼 걸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며 저희를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국인 직원은 숙소를 회사와 가까운 곳이면서 여행하기도 좋을 만한 곳으로 구해두었다며 오늘은 첫날이라 피곤하실 테니 호텔에서 편하게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내일부터 주말이라 자신은 가족들과 캠핑을 가려고 계획했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가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어차피 12일이라는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캠핑도 경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흔쾌히 좋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다음 날 아침 한국인 직원은 저희가 있던 호텔까지 저희를 픽업하기 위해 왔습니다. 한국인 직원의 아내와 아이들 2명도 함께 왔었는데요. 한국인 직원의 아이들이 제 딸과 나이가 하나는 동갑내기였고 또 한 아이는 2살 많은 언니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고 그랬을 텐데
아이들은 눈짓 손짓만으로도 다 통하는 건지 태어나 우리 아이가 그렇게 즐겁게 놀았던 걸 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때 한국인 직원분이 저희에게 뭔가를 보여줬는데 저와 아내는 한국인 직원이 손에 들고 있던 걸 보고 정말 너무 놀라워서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한국인 직원은 저와 아내에게 작은 이어폰을 내어주었는데 상대방의 언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번역해주는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라면서 이걸 끼고 있으시면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우수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한 자동 동시 번역 이어폰을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쿠팡과 같은 SNS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군요. 저희 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해외 각국의 인사들과 만날 때 쓰는 걸 보긴 했지만 이렇게 평범한 일반인들이 쓰는 경우는 눈을 씻고 찾아도 볼 수 없습니다. 도착한 캠핑장은 한국인들이 많이들 찾는다는 글램핑이라는 장소였는데요. 돔 형태로 멋스럽게 갖추어진 글램핑 텐트들과 그 뒤로 펼쳐진 자연들이 조화롭게 구현되어 있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고 놀라웠던 건 글램핑 텐트 안에 준비되어 있던 시설들 때문이었는데요. 멕시코에도 캠핑 문화가 있지만 이런 모든 시설을 갖춘 것은 캠핑카에서나 준비되어 있지 일반 이런 천으로 만들어진 텐트 안에 이런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곳은 없었기 때문이었고 심지어 텐트 안의 바닥은 한국의 온돌 기술이 접목되어 따뜻하기까지 하더군요. 이런 산속에서도 놀라운 한국의 기술력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에 아내도 저도 감탄만 연신할 뿐이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캠핑이었지만 한국의 바베큐도 먹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며 정말 중국에서 겪으며 받았던 스트레스를 한국에서 모두 풀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갈 때만 해도 비는 12일이라는 공백에 뭘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12일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갔던지 금세 한국 업체와의 미팅 날짜가 다가오더군요. 미팅이 있는 바로 전날에 저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한국의 도심을 구경하며 걷고 있었는데 아내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아내에게 가방에 지퍼가 열려 있다며 알려줬는데 아내도 순간 놀랬는지 어쩌냐면서 가방을 내려놓고 가방 안을 살폈는데요. 왜냐하면 그 가방 안에는 여권과 같은 중요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내는 딸이 아까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병을 꺼냈다가 깜빡하고 잠그지 않은 것 같다면서 여권이 없어졌으면 어떡하냐며 걱정하면서 가방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중국에서 핸드백이 찢겨진 채로 지갑을 분실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아내도 놀랄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그런데 정말 아무 일 없게 가방에서 분실된 물품은 없었고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다행이라고 아내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숙소에 다다랐을 때 저희는 가방 사건보다 더 믿기 힘든 장면들을 보고야 말았었습니다. 웬 오토바이가 한 대가 시동이 켜져 있는 채로 길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그 모습에 뭐지 싶었습니다. 아마 저희 멕시코에서 길에 오토바이가 시동이 켜져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면 단 1분도 안 돼서 오토바이를 누군가 훔쳐갔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에도 오토바이는 멀쩡했고 오토바이 앞을 지나던 한국인들은 그 오토바이에 관심조차 주지 않았었어요. 얼마 지나자 배달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와서는 오토바이에 올라타곤 어딘가로 가버렸는데요. 한국의 치안이 세계적으로도 안전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던데 정말 실제로 눈앞에서 보고 나니 놀랍더라고요. 멕시코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보니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장면들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한국 기업과의 미팅도 순조로웠습니다. 한국 회사의 직원들은 전부 전문적이었는데 멕시코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친환경 산업 에너지를 개발한다는 저희 회사의 전문가들보다도 한국의 영업직 사원들이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또 금액적으로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저희가 이런 사업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래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제안서를 만들어 왔고 저는 그 어떤 부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리된 엑셀표를 보고선 그저 박수만 치기 바빴습니다. 한국인들은 무엇이 효율적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꾸물거리는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척척 일을 해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잡아먹지도 않았고요. 저는 한국인들의 일처리 능력을 보며 저희 회사 직원들을 한국으로 파견 보내서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한국 업체와의 계약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저희 회사는 아주 든든한 아시아 강국인 한국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죠. 일도 착착 풀리다 보니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고
그 사이에 한국인 직원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식 파트너십을 맺고 난 뒤 저희 가족은 한국 기업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한국의 담당 직원들과 가족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온 터여서 가족 단위 식사 자리가 만들어졌다더군요. 원래 같으면 회사 직원들끼리 만나서 식사를 했을 텐데 저희 가족을 위해서 한국 업체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했던 겁니다. 이어폰 덕분에 소통에도 문제가 없었고 저희 아내도 국적은 달랐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또래 한국 직원 아내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한 아이의 엄마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나눈 대화는 정말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육아를 하며 힘들었던 것을 나눌 때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위로도 받았다고 했죠. 한국에 있는 동안 아내의 우울증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한 직원이 괜찮은 상담센터를 소개해 주어서 아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심리 상담도 많이 받았거든요. 중국에서는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었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멕시코로 돌아갈 때 한국 직원의 아내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정도로 마음을 나누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참 따뜻하다는 의미이겠죠.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갑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저희 딸에게도, 저에게도 너무 감사한 한국의 배려에 왠지 모를 울컥함이 생기고 한국인들의 인품에 존경을 표합니다. 자, 오늘은 비즈니스로 중국과 한국을 찾았다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담은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